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매크로 이슈도 살펴봐야 되겠죠. 종목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거시경제 지표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장과 함께 지금 챙겨야 될 매크로 이슈들 많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유럽중앙은행 ECB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좀 논평 평가도 좀 궁금하고요. 딱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유럽이 금리 인하를 하면 유로와 약세, 달러와 강세, 이런 코스피는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뒤통수 칠 수 있다. 미리 이게 좀 반영이 되고 오히려 달러가 향후 자기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또 빠질 수 있다. 네. 어제 약간 이런 모습 나왔어요. 네. 미국 금리가 떨어지고. 맞습니다. 네. 예. 일단 뭐 ECB 금리 인하는 유동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제 호재고요. 그리고 시사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G7 기준으로는 캐나다가 먼저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하루 일찍. 네. 근데 ECB 같은 경우는 캐나다하고 달리 4대 기축 통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상당히 시사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금리 인하는 거의 이제 예상이 됐던 수준이고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ECB 총재께서 추가 금리 인하하고 관련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기 때문에 ECB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됐었는데 약간 그 라가르드 총재는 이런 얘기를 안 했고 중립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생각보다는 그 환율 움직임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이유는 ECB가 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일단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선 어떤 단서를 주지 않았고요. 반대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용지표가 다소 좀 부진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로화나 그다음에 달러화 인덱스에는 어떤 큰 영향은 주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이 국내 시장이나 글로벌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위험 자산 선호 이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는 중립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만 놓고 보면은 유로화 약세 아니네. 뭐 달러가 오히려 약세가 되면서 원자재들이 좀 올라가고 그렇게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의 선택을 알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 오늘 밤입니다. 물가 같은 경우에도 한 2번 정도는 이제 하장 추세가 확인이 됐다고 치면 맞습니다. 고용이 오늘 밤만 좀만 더 나빠지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금리 인하의 여건으로 한 3번까지 더 봐야 될까요? 금리 인하를 이제 많이들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 쪽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이 오히려 나빠지길 기대를 하는 건데 좀 상황은 좀 아이러니하죠.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걸 바라는 거니까 이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내일 미국 고용지표 발표는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거고 그동안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ISM 제조업지수 같은 경우가 예상을 하회했고 특히 ISM 제조업지수 세부 구성 항목 중에서 지수 전체를 이제 선행하는 지표가 신규 주문하고 재고의 어떤 스프레드 측면인데 이게 이제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부인 구직 보고서에서 기업 채용 건수 이런 것들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오늘 밤에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대로 좀 둔화되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데 상당히 좀 수월하게 작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미국 경제가 이제 급격히 악화되는 것만 아니라면 주식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에는 상당히 호재로 작동하지 않을까 이런 일단 기대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내일 고용지표가 어쨌든 이제 중요하게 작동을 할 것인데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치가 17만 5천 명 정도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18만 명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19만 명이었는데 오늘 컨센서스는 다시 한 18만 명 정도로 좀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한 이 정도 수준, 17만 명, 18만 명 정도 수준이 나와준다면 예상치에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미국 경제가 그렇게 악화되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 쪽으로의 어떤 길을 열어주는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이 미리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6일 연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20bp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달러가 크게 어떤 역할을 못했다 하더라도 이 금리가 많이 떨어져주면 이 부분이 실제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 주식이 주당 1,200달러를 돌파한 것도 이 금리 역할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 정도 수준이 나와준다면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예상보다 너무 낮게. 네. 그러니까 뭐 숫자 기준으로는 한 그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5만 명 밑으로 이제 나와졌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을 좀 앞당기는 요인으로 분명히 작동을 하겠지만 네. 경기에 대한 논쟁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 뭐 마치 작두탄 듯이 예상은 할 수 없지만은요. 오늘 밤에 무슨 지표가 나오냐? 지난달 5월에 농업 빼고 비농업 부분에서의 그렇습니다. 신규 고용자가 몇 명이냐 이건데 지금 우리 박석경 부부장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죠. 17만 명 오케이. 그렇죠. 17만 명이 베스트고요. 16만 명까지도 금리 인하 기대감 높이고 아주 좋은데 15까지 떨어지면 이건 경기 침체잖아요.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우려. 논쟁을 불러일으킬 논쟁.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베스트는 17만 명 정도. 어때요? 맞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20만 명이 또 넘게 나온다. 예. 이러면 또 뒤통수죠. 뒤통수까지는 아닐 겁니다. 아니에요? 예상보다도 좀 높게 나오는 거지만 네. 그 레벨 자체가 네. 인플레를 자극시키는 레벨은 아니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20만 명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같이 봐야 될 게 평균 임금 상승률. 이게 다소 취업자 수 증가가 좀 많았다 하더라도 네. 임금 상승률이 그렇게 예상보다 높아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우려로 작동할 요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6일 연속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네. 이 반등을 이끌 요인은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최근에 월요일장은 좀 영향받죠. 아웃퍼폼을 했던 기술주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요인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저희는 원하는 숫자는 18만 명으로 할까요? 17만, 18만 그 사이로 하시죠. 17만, 18만. 예. 오늘 9시 반에 아마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밤 9시 반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 17만에서 18만 나오면은 저희가 다음 주에 우리 편하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도표 여기까지 하고 애플 이야기, 엔비디아 이야기를 가도록 할 텐데 6월 FOMC 회의는요. 369, 12에서 점 찍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오늘 밤 비농업 부분 보고 하겠죠?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고용지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될 미국 그 5월달 고용지표랑 그리고 발표는 되진 않지만 네. 연준 위원들이 아마 어느 정도는 숫자를 갖고 들어가게 될 네. 5월달 CPI 소비자 물가 미국 쪽이죠. 예. 이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아마 그 점도표를 찍지 않을까라고 예.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연준 위원들은 뭐 한 달짜리 지표 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의중에 점도표는 내가 있다. 이번에 가서 어디 예. 찍겠다라는 생각은 좀 다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또 그날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함께 나오는 복합적인 연준 회의입니다. 다음 주에 있어요. 애플 개발자 회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 개최가 되고 있고 지금 애플이 엔비디아에 밀린다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개발자 회의에서 많은 기대가 있긴 있습니다. 뭐 맞습니다. OLED도 있고 뭐 온디바이스 A, 뭐 CXL 여기 뭘 주목해야 될까요? 일단 뭐 iOS 이제 새로 이제 발표를 할 텐데 네. 아직 발표는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새로운 iOS 운영 체계에 그 AI를 이제 접목시키는 과정을 좀 얘기할 것 같고요. 아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챗 GTP 이쪽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를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이걸 넘어서 애플이 이 독자적인 대형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목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이제 그 심화가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발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I 서비스는 그 애플이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었던 거를 애플이 이제 접목시키는 과정 그리고 애플도 이쪽으로 독자적인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주목해 봐야 될 점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주가도 좋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올라갔어요. 네. 오히려 올라간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올라갔는데 옛날에 과거의 금강 개발이랑 똑같죠. 금강업자가 돈을 벌기보다는 네, 리바이스 청바지가 맞습니다. 돈 버는? 곡괭이하고 네.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번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걸 발표를 하는데 그렇다고 애플 주가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거보다는 애플이 이걸 발표를 함으로써 AI 관련 산업이 더 저변이 확대되고 더 커진다라는 쪽으로 작동을 할 것 같고요. 이거는 다시 이제 그 지금 핵심 수혜를 받고 있는 GPU 개발 업체들한테 오히려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애플 개발자 회의 어떤 최대 수혜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나 AMD
이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게 이제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 9시 반 가장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5월 비농업 부문 신규 교육.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현재 시각 시장 상황을 보도록 할까요? 아직도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데 좀 다른 측면이요.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 짝꿍들, 이 친구들이 달려가니까 삼성전자와 이오테크닉스 비롯해서 이 삼성전자의 향들이 또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뭐 함께 간다, 뭐 실과 받으면 함께 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장을 놓고 보면 경쟁자는 맞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증시오늘 일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말 잘 쉬고 월요일 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